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트레스 상황. 2. 정치적 음모에 의한 TSMC 인수. 3. 폭풍 속에서도 삼성은 굳건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미래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중국의 시진핑이 새롭게 발표한 국가전략계획에서 대만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고 필요한 경우 무력 사용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이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전당대회 직후에 발표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브리핑에서 중국은 현재 대만과의 적대적인 현상 유지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만 통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확인된 중국의 정책이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시에 대만과 관련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반도체 기업 특성상 글로벌 업체들로부터 반도체 설계도와 정보를 넘겨받아 생산해주는 파운드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TSMC를 비롯한 다수의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 영향권으로 넘어간다면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이 총집약된 반도체 설계도가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만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소폭 상승하며 2위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GAA 기술이 적용된 3나노 공정의 양산을 시작하는 등 기술력만으로 TSMC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TSMC는 지난 9월 안으로 3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반도체 장비 배송 문제와 다른 반도체 생산으로 수요가 몰리게 되어 내년 초까지 3나노 양산을 미룬 상황입니다. 작년에 열린 컨퍼런스에서도 TSMC의 기술진은 3나노 양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하면서 그만큼 3나노 양산엔 생각보다 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삼성은 지난 6월 3나노 양산에 성공해 이미 고객사들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TSMC는 사업 초기인 80년대부터 위탁 생산, 파운드리만을 전문으로 다퉜지만 삼성전자는 2010년대 들어서며 파운드리의 시장이 커지자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후발주자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17년 5월경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를 신설하며 5년차의 신생업체나 다름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파운드리의 원조 TSMC보다 앞서 나간 기술력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업 근황을 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업계 2위이지만 16%대 점유율을 기록하며 50%대의 TSMC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 삼성은 종합반도체 회사로 아무리 좋은 기술력이 있어도 삼성 파운드리에게 반도체 주문을 맡기는 고객사들의 반도체 설계도와 성능 향상의 핵심 기술이 삼성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경우 아이폰에 탑재되는 스마트폰용 CPU 생산을 대만의 TSMC에게 전량 맡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경쟁하고 있기에 CPU 설계도를 삼성 파운드리에게 건네주면서까지 생산을 맡긴다는 건 애플 입장에서 내키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TSMC의 경우는 삼성처럼 중합반도체 회사가 아니리 오로지 파운드리 위탁 생산만 하기 때문에 설계도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핵심 기술을 건네주더라도 자신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삼성은 종합반도체 회사이기에 TSMC를 압도하는 기술력이 있어도 파운드리 업계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적 보완을 이유로 TSMC를 시장 점유율 1위로 만들어준 대가를 톡톡히 치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중국의 전당대회에서 더 이상 대만과 통일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특히 세계 1위 부자로 등극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마저 중국과 대만을 일국양제 방식으로 통일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 미국에서도 대만 관련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국양제는 중국이 홍콩을 흡수하던 방식으로 대만을 중국의 특별행정구역으로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머스크가 뜬금없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머스크가 운영하는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첨단 기능으로 대민 TSMC의 반도체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증폭되어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무력 충돌이 생긴다면 향후 몇 년간 테슬라 차량에 공급될 반도체 칩이 부족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불안해 신차 출고 기간이 기본 1년에서 평균 2년까지 늘어난 상황에 중국과 대만의 충돌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이폰을 생산하는 애플부터 컴퓨터 CPU와 그래픽카드를 생산하는 AMD와 엔비디아 등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대만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대만 TSMC에게 반도체 주문을 몰아주며 성장을 이끌어온 글로벌 기업들이 결국 중국 반도체 산업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10년 가까이 300조 원이 넘는 반도체 투자를 집행했지만 서방 세계의 전방위적인 제재에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던 반도체 기업들마저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게 유일한 반도체 공급국이 된 중국은 러시아에게 납품하는 반도체의 불량률이 최대 50%에 달한다고 영국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과거 중국산 반도체의 불량률은 1%에서 2% 사이였지만 서방의 제재로 반도체 생산 장비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불량률은 0.05%에서 0.1%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국 반도체 불량률이 얼마나 황당한 수치인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첨단 유도무기와 군사장비에 탑재해야 되는 반도체가 부족한 러시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의 반도체를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의 반도체가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흡수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금률이 한 자릿수이며 연간 280조 원가량의 반도체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수입 국가입니다. 반면 중국의 15억 인구에 비해 매우 적은 3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만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중국이 대만과 통일하면 농축된 기술력을 단숨에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도체 수입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설계도입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그리고 AMD와 같은 업체들은 최첨단 특허와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 설계도를 TSMC에게 건네주면서 반도체 생산을 맡기고 있는데 만약 대만이 중국의 영향권에 넘어가면 이런 최첨단 극비 정보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서방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를 저지하기 위해 10년 이상 노력한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확보한 중국이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국으로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의 우려처럼 중국은 실제로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통일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입니다. 현재 중국의 성장률은 정체되어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에 국제적인 이목이 쏠린 가운데 대만 역시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첨단 방산 장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늘어난 미국의 방산 장비 수요에 대만이 도입하려던 방어무기가 무기한 연기되는 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대만이 몇 년 뒤에 더욱 강한 방위력을 갖추기 전에 현재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밀어붙여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게다가 중국 지도부에선 반도체 없이는 양질의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첨단 산업의 뿌리가 되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기반 산업으로 깔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 제대로 된 반도체 장비조차 반입하지 못하는 중국이 제대로 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반도체 자립을 못하게 된 중국은 성장률의 한계가와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이루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2022년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숫자이며 이번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3분기 경제 성장률 실적 발표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만약 3분기 성장률이 좋았다면 시진핑 정권의 홍보 차원에서 발표를 했을 텐데 전당대회 이후로 성장률 발표를 미뤘다는 점에서 시장 예상치를 훨씬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정체되고 출산율도 급격히 낮아지자 중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정도로 성장하기란 무리라 판단하며 현재의 중국이 가장 강력하고 앞으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대만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흡수 통일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지금보다 시간을 더 끄는 경우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이 발전한 것보다 더욱 커지며 대만의 방어체계 시스템은 더욱 튼튼해지고 대만의 경제력과 국제적인 영향력마저 지금보다 더욱 커지는 결과를 낳게 돼 여러 가지로 중국에겐 지금이 가장 빠르고 대만 통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국제적인 대만 고립 작전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 국제연합 유엔의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인 외교나 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은 국제적인 분쟁이나 충돌이 발생할 시에 유엔의 정당한 개입을 받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대만의 국제적인 영향력은 열악하고 지금처럼 대만에게 반도체 주문을 몰아준다면
결과적으로 언젠간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반도체는 앞서 나간 기술력으로 신뢰받는 것은 물론이고 대만처럼 군사 정치적으로 위기에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킬 만한 힘을 보유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대만을 뛰어넘어 최근 반도체 호황의 날개를 단 대만 경제는 이번 3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TSMC의 이번 7월, 8월, 9월 3분기 매출은 우리 돈 27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3분기에 비해 50%가량 성장한 규모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가전제품과 반도체 등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여 76조 원의 종합 매출을 공시했지만 반도체 매출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고객사들의 주문량을 추산하여 합산한 결과 삼성의 3분기 반도체 매출은 대략 25조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해 2022년 3분기 대만의 TSMC가 순수한 반도체 매출만으로 삼성을 앞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서 삼성전자가 쌓아둔 매출과 연말까지의 D램 실적이 받쳐준다면 TSMC의 3분기 최다 매출은 일회성에 그치고 삼성전자의 종합반도체 매출은 지난해처럼 세계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삼성에 이어 세계 반도체 매출 2위를 달성했던 인텔은 3분기 매출 22조 원을 기록하며 3위를 달성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최근의 반도체 산업은 대만 TSMC가 사실상 독주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만의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 역시 반도체 매출을 성장 동력으로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 GDP가 한국을 뛰어넘을 것이란 희망에 가득 차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미국의 중국을 향한 반도체 제재가 한층 더 높아지는 수준이 되자 대만은 완전히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은 중국을 향해 반도체 제재를 해오며 새롭게 추가할 제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실시해왔지만 이제는 미국 자국 기업의 매출은 물론 중국과 경제적 교류를 많이 하는 동맹국들의 반도체 매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대중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번 결정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다름 아닌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며 이는 즉각적으로 대만의 주식시장 흐름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던 상황에 대만에선 경쟁국인 한국의 경제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큰 반발으로 현재 개정법안 발의를 비롯해 수정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한국이 영향을 받았지만 이번엔 대만이 무사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 거는 미국 자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미국의 기업들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중국의 반도체 발전을 막는다는 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걸고 하는 치킨게임 성격이 강한데요. 한국 시간 10월 8일 미국 상무부에선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납품되는 반도체 장비 외 소재 등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모든 부속품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는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크게 다른 점은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서 결정된 정책인데요. 이번 조치의 핵심은 미국의 특허와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이 중국에게 첨단 기술이 적용된 장비와 소재 등 반도체 생산에 이용될 수 있는 분야를 수출하는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며 중국 기업에겐 건부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실상 중국으로 가는 모든 첨단 기술 공급이 차단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정권 당시 실시된 최초의 반도체 제재는 화웨이를 필두로 하는 중국 기업의 기술과 정보 탈취를 막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최근엔 중국의 모든 반도체 기업들은 잠재적 군사용으로 쓰이는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모든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제재 대상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의 YMTC,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등 중국의 반도체 기업 31곳이 수출 통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 첨단 전자제품 생산과 개발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중국 당국 역시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의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AI 인공지능용 그래픽 반도체를 수출하던 엔비디아와 AMD 등 미국 기업은 기본 수억 달러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의 입장은 자국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중국 첨단 기술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번 조치에 직격탄을 맞는 곳은 다름 아닌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누구보다 반중적인 정서를 띄우던 대만의 경제는 중국에게 완전히 종속된 경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만의 수출 비중은 중국이 42%에 달하며 1위를 차지했고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대만 대부분의 수출 품목은 전자제품과 반도체에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만 경제 영향력은 미국보다 3배 이상 강력한 상황입니다. 대만은 작년에 1,900억 달러를 중국에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1,200억 달러가량이 반도체와 전자부품, 그리고 반도체 생산 장비에 사용되는 광학 장비였습니다. 대만이 중국에 수출한 1,90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무려 530조 원이며 대만의 전체 수출 비중에서 45%가량을 차지합니다. 한국 역시 중국에게 많은 반도체를 수출하지만 대만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는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만의 경우는 주로 두뇌 역할을 하는 CPU 중앙처리장치 위주로 생산하여 납품합니다. 한국이 판매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정보 저장 위주의 반도체이기에 중국의 첨단 산업 발전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대만은 중국의 주문을 받아 고성능 중앙처리 장치를 만들어 공급하기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중국 내 한국의 반도체 공정은 기술 유출의 우려로 최신 공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중국 내수용으로 필요한 수준만큼 생산하고 판매하며 중국 반도체 굴기와는 거리가 먼 공정이지만 대만 파운드리의 경우는 중국의 주문으로 생산해 납품하는 것 자체가 첨단 장비와 기업에 탑재되어 반도체 굴기에 도움을 주게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일로 대만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정치적 위협에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확립해 나가야 하지만 정작 미국은 대만의 경제를 책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의 미국 수출 금액은 650억 달러이지만 동남아시아 수출 금액은 700억 달러입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중국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동남아 수출 금액보다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렇기에 대만은 군사 정치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함께하는 이중 전략을 취해왔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으로 인해 대만의 이런 전략에도 끝이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대만의 대표적인 첨단기업 폭스콘 역시 중국에 세계 최대 공장을 운영하면서 추가적인 공장 건설은 물론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칭화 유니그룹에 비밀리에 1조 원 이상 투자를 결정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폭스콘의 칭화윤이 투자에 놀란 대만 당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중국 내 반도체 투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을 정도이며 대만 TSMC 역시 중국 내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를 놓치지 않기 위해 28나노급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투자엔 3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데 연일 중국과 대만이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경제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만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번에 대거 수출 제한 기업으로 등록된 중국의 첨단 기업들은 대부분 대만에서 반도체 소재와 장비를 납품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대만 공장에서 생산한 소재와 TSMC와 폭스콘을 위주로 납품하던 품질과 기술력이 검증된 대만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신생 중국 반도체 업체들에게 막대한 소재와 장비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것과는 별개로 대만은 중국에 납품하여 매출을 올리고 중국은 대만으로부터 반도체 라인을 공급받아 반도체 굴기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등 대만과 중국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미국 역시 이 점을 불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연일 대만은 러우 상황처럼 대만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대만의 반도체를 공급받는 전 세계가 나서서 도와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정작 대만은 중국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여 중국의 군사용 반도체를 마련을 위한 작업에 협조하는 단계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대만에서는 이제 미중 양국에서 이익을 취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진단이 나오며 둘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1화 법안이 한국과 미국 둘만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상대적으로 해결이 쉽고 단순하지만 이번에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은 미국이 자국 기업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말리려는 결단으로 중국 반도체와 가장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던 대만의 반도체 소재 장비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1화 법안의 부조리한 부분이 해결될 실마리가 남아있는 것과는 다르게 중국과의 마찰은 해결될 가능성이 없기에 중장기적으로 대만의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상황입니다. 이번 조치에 중국에게 GDP 40%를 의존하던 대만은 큰 하락을 맞이할 상황이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DP를 넘겠다던 계획에도 큰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미국의 이번 결정에 대만의 예상 수출을 조정하고 있을 정도로 대만 경제에 큰 타격이 가는 것은 확실시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